자,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8명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만 1,264명, 해외에서 54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749명, 비수도권에서 515명이 나오면서 비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40.7%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077명, 위중증 환자는 13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244명입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표가 이렇게 개선이 빨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제나 수, 목, 금, 토라 그랬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 1,629명, 그러니까 1,6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요일과 오늘 월요일은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게 원래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1,487명, 오늘은 1,318명. 이것은 검사 건수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오늘은 검사 건수가 지난 토요일에 비해서도 약 2만 건 정도나 적으니까 적은 게 예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목금토에서 제일 중요한 토요일 날이 1,630명 부근이었고 오늘이 1,310명 부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되면은 아마도 1,600명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주 비교해서 이번 주에도 감소세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확산세가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1,600명대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4단계, 오늘부터 그 이외의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발령됩니다만은 2주 동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주 후에 다시 확진 상황이 좋아져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1,600명대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지표도 감염 경로 불분명이 30%를 상회할 정도니까 굉장히 나쁘고요. 앵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비수도권의 확진 양상이 35%에서부터 37%, 38.4%, 오늘은 40.7%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는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2주 이상 넘었는데 2주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줄지가 않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억제는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을 때 어쨌든지 간에 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효과가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진 환자가 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하지 않고 2단계, 3단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완화된 채 놔뒀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비율이 1,000명이 아니라 1,500명, 2,000명에 가까운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7월 7일부터 1,0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 4단계 거리두기를 한 덕분에 지금 수도권의 확진 환자 수는 하루 1,000명 수준으로 지금 억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로 수도권이 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비수도권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 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감소보다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이 그만큼 이제 풍선 효과나 여러 가지 그런 이동량, 그 휴가철을 맞아서 그런 요인들로 비수도권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줄고 줄어야 네. 되잖아요. 주는 것은 안 줄고 느는 것을 억제하는 예. 강 기자님 지적하신 진짜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좀 분석을 해보면서 외국 사례를 좀 참조해봤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 사례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의 확진은 주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지 않는 20대에서 30대 좀 더 감안한다고 하면 한 50대까지가 주로 확산을 일으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백신 접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델타 변이나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은 거리두기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났어요. 왜 빨리 나타났냐면은 전 국민들이 일단 경각심도 가졌을 거예요. 백신이라고 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확진자가 많아져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는 거죠.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어떤 생각도 있었느냐 하면은 일단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걸리면 그 백신으로 남에게 보호되지 피해를 준다. 않은 남은 고령층에게 내가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인식. 그러니까 집안에 계신 예.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서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보호가 되면서 주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 분들에게서는 아무래도 경쟁이 많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예. 낮고 이러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이제 보호가 되니까 젊은 층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에 빠지는 비율이 낮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희생을 했는데 백신도 우리가 못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옛날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교적 옛날만큼 내가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소세가 예전에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예. 때만큼 이게 극적으로 빨리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자나 위중증 비율은 줄겠지만 확진자 상황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학기가 되는 9월 달 또 2학기가 되어서 대학이 개강을 하게 되는 9월 달 정도에는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개학과 관련해서 뭔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예.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의 확진 상황을 줄이지 않으면은 또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2학기 개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층이 심리적으로 좀 안이해졌고 기본 수칙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확산세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크게 줄고 있지도 않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부산, 제주 여러 가지 이런 곳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시너지가 나서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가 적당하게 역할을 해서 확진자 줄이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너지가 나야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시너지가 나기를 지금 바라면서 방역 당국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을 한 것이고요. 이제 아까 설대호 교수님 또 최지은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지만은 지금 비수도권 방역 상황이 문제거든요. 이 비수도권 방역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혹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 수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만 놓고 봐도 최근에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부산 경남에서 지금처럼 며칠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부산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병원이나 혹은 위중증으로 빠진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을 자택에서 대기를 시켜야 되거나 혹은 제때 처치를 하지 못하거나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부산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확진 환자 수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바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하나 좀 예.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도 있지만 제 집이 바로 제가 있는 대학 옆에 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학교를 오갈 때는 걸어서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식당가를 걸어서 오게 됩니다. 이러는데 예전에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식당이 거의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걸어오는 거기에 무슨 맛집이 생겼는지 밖에서 적지 않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식당에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안 될 정도로 식당 안에 사람이 붐비면서 밖에 대기줄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식당이 주로 젊은 분들이 모이시는 데거든요. 맥주도 팔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 이럴 정도로 지금 젊은 분들이 모이면서 젊은 분들이 경각심이 많이 이완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수도권이 이렇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확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예.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비수도권 3단계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다중이용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고요.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제 휴가철이라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아지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 저는 물론 이제 오 시장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 시장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게소라고 하면 일단은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휴가를 떠나신 분들한테 검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당일이나 아니면은 내일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휴가를 떠난 분한테 검사가 나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뭔가 조치를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좀 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검사 역량이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문제는 또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루에 50만에서 100만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진단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이게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휴가를 일단 다 챙겨서 떠난 분들에게 검사를 하는 게 적당한지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이 지점에 저렇게 하는 게 합당한지 이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분들에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홍보를 해서 휴가를 떠나시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를 좀 권고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일에 양성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법에서 아마 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휴가로 떠나기 전에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조치가 있어야 적합하지. 오 시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거는 뭐 100점짜리라고 보기에는 좀 예.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경포대에 갔어요. 오후에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다시 그 먹던 삼겹살 정리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그건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방금 설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휴가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주도든 아니면 동해든 뭐 부산이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뭐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증상인데 사실은 그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고를 드리자면은 부산이든 제주도든 뭐 동해든 이렇게 피서를 떠나기 한 2, 3일 전쯤에 저는 임시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그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전부 다 가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제 가족 중에 아빠 혹은 엄마가 총대를 메고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면은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가 그냥 딱 드러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 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가족들 다른 분들은 뭐 감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 가구당 1명 정도가 휴가를 떠나기 한 2, 3일 전쯤에 대표로 가서 임시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비교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가는구나라고 휴가를 가신 다음에 휴가철에서 방역수칙을 좀 잘 지키기를 권해드립니다. 안 가시는 게 최선이지만 이미 계획 같은 걸 다 예. 짜놓으셨다면 그리고 굳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